이번 시간에는 시공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개인 공사이면서 지금 현장에 어떤 충량의 데이터나 어떤 이 수치화된 이 값들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측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현장이 아니라서 뭐 직접 현장 측량을 갈 수는 없고 이 도면을 좀 표현해달라 해서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도면을 그려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적도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가능은 해요. 그쪽 집원을 찾아서 그 수치를 따면 되니까. 근데 지적도도 안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의뢰된 일이어서 제가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작업을 할 거라 실제 작업되는 영상과 제가 하는 내용이 똑같을 거고요. 과연 이렇게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온 내용은 이 캡처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전달됐어요. 내용이 지금 실제 이쪽 공간에는 하귤이라는 어떤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가 진입로래요. 진입로. 실제 여기에 지금 구조물이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뭐 창고인지 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로만 설명을 들은 거라.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경계를 잡아주래요. 수목으로. 그리고 요 앞에는 수국을 식재할 거래요. 이렇게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경계 잡아서 동백나무를 식재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 이렇게 2개 정도 해서 포인트로 매화나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이제 초하루를 식재하겠대요. 꽃을. 근데 어떤 꽃을 식재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면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저한테 넘어온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과연 몇 메다인지, 여기가 몇 메다인지, 이 진입로는 몇 메다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도면을 어느 정도 그렸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어떤 뭐 지적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솔직히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모양 그대로 따라 그린다 해도 당연히 이 값이 안 맞겠죠. 실제가 100m인데 100m를 우리가 얼음 잡아서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럴 땐 제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저만의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닫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가져온 그 카카오 맵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온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게 카카오 맵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맵 이런 데 들어와 보면 거리재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해요.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센치로 넘어가면 좀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이 메다로 따졌을 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m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경계를. 여기가 뭐 한 12m 정도 나오네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똑같이 33m 정도라고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캡처 도구를 해서 캡처를 하고 이제 캐드에 가져올 건데, 캐드에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 attach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를 써보면은 여기서 이 맵이 아까 이게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해서 이 화면에서 지정한다고 체크해주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키우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맞출 거냐. 지금 여기가 33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하나 두는 거예요. 제가 여기 33m로 기준을 줬으니까 그러면 밀리미터로 바꾸면 뭐 대략적으로 한번 일단 이 라인에서 그리세요. 그래야 맞출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33,0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얼추 맞는데 지금도 좀 벗어나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좀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도면 강의 제 걸 보셨다면 아실 건데 SC라고 스케일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 뭐 0.99 정도 조금씩 지금은 줄일 게 아니고 좀 늘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선이 벗어났으니까 좀 늘려볼게요. SC에서 뭐 한 1.02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맞추면서 좀 벗어났죠 선이. 조금 이동시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보시고 네. 지금 거의 맞는데 조금만 더 늘릴게요. 1.01 이렇게 해서 조금 늘리면 이제 맞겠네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 네, 얼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이 대략 몇 메다인지도 파악해 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한 뭐 대략 12m 정도 나오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몇 메다가 나오는지.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네. 12,0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12m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항상 했어요. 현장을 못 가면. 안 그러면은 뭐 도저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지금 뭐 어떤 그림 이미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 그리면 돼요. 경계를. 자,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클릭하시고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하는 거라 조금 버벅대는데 화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 지형에 맞게 따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혹 제일 좋은 거는 현장 직접 측량하셔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갈 수 없다던가 너무 급하던가 하면은 지금 제가 쓰는 방법도 해결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 정확도를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히 뭐 토목공사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정확히 도면을 그려야 되거나 하는 데서는 이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조경공사라던가 어떤 개인 소유주의 권한이 있는 땅에서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됐죠. 그럼 이미 땅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지 캡처한 거에 보면 여기 지금 건축물이 있대요. 이게 대략 몇 메다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충 한 이쪽 위치에서 지금 건물이 나왔고 여기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거기서가 건물이 몇인지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런 거 모르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일단 얼추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갖다 놓고 방향이 긴 부분이 절로 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위치만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만. 이거는 보기 위한 용도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최대한 그려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진입로가 이렇게 와 있었고 최대한 그 다음에 이 수직점 하나 켜서 평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저한테도 어떤 평행인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직교 위치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길을 이렇게 해서 길을 표현할게요. 일단 그래서 여기도 하나 추가할게요. 길을 이러면 길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미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거래요. 근데 이게 몇 메다인지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저한테 알아서 그려달라고 하는데 일단 보기 좋게 그려서 수치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시공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띄워놓고,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 위치 잡아서 이렇게만 당겨 볼게요. 당기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미지도 보면은 좀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면은 여 위치쯤에서 그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좀 짧아져야겠네요. 한 이쯤에서 왔다 치고, 그래서 여기서 잘란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와서 이 모서리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왔다가 이쯤에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느낌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뭘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리면 안 이쁘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내주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다시 보면은, 어쨌든 저한테 어느 정도 뭐 어떻게 그려달라 맡겼으면은 제 임의대로 그리고 보내준 다음에 좀 수정해달라면 수정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지금 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포인트를 먼저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화 나무 들어갈 자리 위치도 포인트로 어느 이 공간 안에 들어갈지를 일단 구성을 전부 다 잡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놓고, 지금 이제 이쪽 밑에는 수국이잖아요. 이것도 일단 구성만 잡아 놓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고, 지금 내용들은 솔직히 캐드를 조금만 쓸 줄 아신다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이런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급하실 땐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수국 자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구라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연장해가지고 연장해서 이 기준으로 이 안쪽을 자를게요.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안에가 수국이 들어갈 자리, 그리고 여기가 기존에 지금 하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하귤나무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귤나무가 어떤 게 좋을까요? 하귤나무를 표현하려면 일단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그리고 하귤나무 사이즈도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임의로 지금 제가 마음대로 정해야 되는데, 이거 블럭 처리해서 하귤나무 하고 일단 사이즈로 좀 키워볼게요. 지금 이게 폭이 대략 한 1m 14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네, 이 정도. 좀 줄일게. 너무 커요, 하귤이. 좀 줄이고. 네. 이게 규칙적으로 식재가 된 게 아니고 좀 들쑥날쑥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위치를 제가 뭐 보지 못해서 임의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뭐 간격이 맞춰져서 심어진 게 아니라 하니까 일단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귤나무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제 동백나무가 일자로 심어질 거래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심을 거면은 솔직히 이쁘게 꾸며주는 거는 이렇게 나무로 여러 겹을 겹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치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저는 그래도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동백나무가 겹쳐있는 수병용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요걸 한번 가져볼게요. 네, 이것도 블럭 처리해주고, 이거는 동백나무라고 하고, 또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서 뭐 1200이면은 딱 적당하죠. 좀 큰 사이즈도 동백나무에서는 폭이 1200이면. 자, 이거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여기부터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면 그리기 순서 때문에 그래요. 그리기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 네, 지금 아예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와 볼게요. 네, 식으로 해서 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거 강의랑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저한테 설계 변경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설계 변경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이랑 실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수량이랑 단가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도 이제 조만간 올려드릴 건데, 이게 서류를 볼 줄 모르면은 업체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겠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시공을 하는 거죠. 금액 차이가 한 2천만원 넘게 났어요. 그러면은 그 2천만원을 업체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는. 그래서 이렇게 도면도 직접 그리는 것도 한번 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자신이 웬만한 걸 다 할 줄 알아야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일단 그거는 차후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고, 여기에 다시 갖다 놔야 될 수도 있어서 여기에 선 하나만 빼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빼놓고, 이건 나중에 왜 빼놓는지 알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봐볼게요. 봐보면은 여기에 지금 매화나무가 2개 정도 넣어달라 했거든요. 매화나무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매화나무는 가지가 앙상하면서 꽃이 좀 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 원래 요런 거에다가 좀 이파리 붙여서 나뭇잎을 붙여서 하면 이쁘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지금 없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매화나무 좀 사이즈가 큰 걸 원하셨으니까 한 2배 정도 키워보고, 좀 더 키울게요. 큰 걸로 하길 원해서 더 키울게요. 이거를 블럭 처리해서 매화나무로 정해주고, 가져와 보면 지금 그리기 순서가 맨 뒤로 가져 있어서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이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화면은 필요 없겠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이제는 빼버릴게요. 지우진 않을게요. 다시 쓸 수도 있어서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초하루 식재한다 했죠. 초하루 식재한다 했으니까, 근데 초하루를 한 가지만 식재하면 이쁘지 않으니까 요 중심선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요 중심선 기준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선을 일단 빨간색에서 좀 바꿀게요.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색상을 일단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똑같이 바꿀게요.
일단 지워놓을게요. 나중에 그때 보여드리면 되고. 자, 지금 이게 기존 화귤나무, 이게 동백나무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초화류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해치를 이용해서 뭐 꽃을 뭘 식재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해치로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일단 꽃을 표현하기 좋은 게 이 크로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좀 축척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거 키워보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꽃을 좀 찾아보면 돼요. 뭐 수국도 있을 거고, 뭐 백일홍, 혼합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꽃 색깔들 비슷한 걸 넣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쪽 뒷라인에는 유채씨를 뿌려가지고 뭐 유채꽃 느낌을 내주겠다. 그럼 노란색 계열의 느낌을 내주겠다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안에는 과연 무슨 꽃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보라색으로 약간 이런 색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일단 초화류 구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 핑크 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핑크 뮬리 한번 찾아볼게요. 잘 모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면 돼요. 네, 약간 이쁘네요. 갈대 같은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해치를 이용해서 나무가 겹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네, 이거는 플렉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조금 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색상을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핑크 뮬리를 입히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국이죠. 일단 수국 같은 경우는 수국도 이렇게 그냥 해치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상관은 없고, 근데 수국을 두 줄로 심다면은 솔직히 해치보다는 이런 나무로 표현해주는 게 좋겠죠. 수국도 어쨌든 나무니까. 그래서 약간 수국은 이제 한 철에만 꽃이 피고 그 다음 시기에는 다 가지만 앙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가져와서 일단 가져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색깔도 좀 약간 바꿔보시고, 그래서 색깔을 약간 수국 색깔 비슷한 걸로, 수국이 유럽 수국 같은 경우는 색상이 유럽 수국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서 약간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런 색상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색상이었고, 가지 색상만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최대한.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 의뢰하신 분께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해줘야 다음에 또 부탁하세요. 그게 다 저만의 인맥을 쌓는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래도 성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특히 조경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견적 내는 거 이외에 이렇게 도면으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 의뢰자께서 훨씬 더 약간 신뢰하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럭 처리해서
수국이라고 적어놓고, 이거를 너무 작게 하면 몇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비교를 봐볼게요. 대략 1m인데 그냥 잘 안보여서 키울게요. 이거 2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국이 이렇게 클 일은 없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이 거리를 계산해서 수국을 가져올 테니까 표현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군데군데 식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겠다 해서 표현을 해주고, 좀 이동을 해가지고 간격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주고, 둘 다 내려야겠네. 내리고, 얘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춰주고, 얘도 좀 내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수국을 배치하겠다 하고, 똑같이 이 옆에도 반대편도 똑같이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국길이 완성됐고, 저는 그때 상담을 해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여기다가 키다리 측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길을 만들어주면 되게 이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표현을 할게요.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게요. 도면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키다리 측백, 나무 측백은 녹색이거든요. 녹색, 순수한 녹색 계열만 가져와서 이게 좀 느낌이 있어서 이걸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색상만 좀 변경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간격을 한번 볼게요. 대략 70전이면은 조금만 키울게요. 이렇게 키우시고, 요거 가져다가 꾸며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센터를 맞춰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기체선의 설정 10부터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기체선의 설정에서 근처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간격을 정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만약에 뭐 1500 간격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냥 이거 말한 김에 지금 1500보다는 120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다시 1200도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1000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2000, 2000이 되겠죠. 3000, 4000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복사할게요. 그럼 바로 끝나요.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CO 해가지고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걸 지워버리고, 네, 이러면 이렇게 완성됐고, 요거를 똑같이 가져다가 이 옆에다 뭐 붙여볼게요. 지워주고, CO 붙여넣기.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수치를 적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수치를 표현하는 명령어가 di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를 뭐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싶으면은 DMI, DIM 스타일 ST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여기서 수정 들어가셔서 아까 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화살표로 바꾸고 싶다면은 뭐 닫고 채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각 꺾기 각도 있고, 뭐 맞춤에 보면은 지금 이게 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줄여보는 거죠. 확인, 닫기.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고.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이제 이쪽 라인, 이 안쪽 라인부터 이 라인 또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겹치는데,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고, 일단 근데 요거를 표현하시기 전에 일단 이 원본은 수치가 표시되지 않은 원본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를 CO 해서 옆에 하나 따로 복사하시고, 네,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따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수치가 표현된 도면을 따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로 당겨서 밖으로 빼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 그대로 실행되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돼요. 어차피 이거는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쓰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텐데, 저도 이거 시간이 얼마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만 빨리 해달라 해서 지금 작업을 해주는 거라. 네. 어차피 실제 이거는 누가 볼 거냐면은, 이거는 업체만 볼 거예요. 업체만. 이 도면을 제출할 수 없겠죠. 막 수치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업체만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도면은 이제 그 땅 소유자한테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의자도 좀 나달랐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자는 어차피 그쪽 분에서 이제 구입을 하신다 했으니까 딱히 뭐 표현을 해준다면 해줄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지금은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된 내용을 전달해주고, 어차피 이 의뢰 내용 자체가 그 업체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좀 다려준다면 솔직히 이런
글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뭐 PQ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텍스트 텍스트도 하나 적어줄게요. 핑크 분리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고 핑크 분리네요. 네, 핑크 분리. DT 입력하시면 돼요. DT 명령어 글자 하시려면 너무 크죠? 좀 줄일게요. 그래서 글자 색은 다른 걸로 표현할게요. 그냥 일반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커요. 지금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식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보기가 싫으니까 깔끔하게 배치해서 이번에 채워주고 채워주고 이거는 솔리드로 바꿀게요. 솔리드 색상 하나 입혀버리고 이것도 기본 일반색으로 바꾸고 포인트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것도 해야겠죠. 다 표시해줄게요. 얘들도 해주고 여기도 하나 해주고 이쪽도 하나 해줄게요. 여기는 됐고 여기도 필요 없겠네. 여기도 이건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씩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수국도 이렇게 해서 하나 표현해줄게요. 그래서 초하루 식재 식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국 식재 여기는 기다리 식재 식재 이런 식으로 주시고 동백나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L 눌러서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주고 복사에다가 동백나무 보기 싫은 거는 좀 잘라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네 얘도 조금만 이동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측량 데이터 없이 지금 도면을 그려본 건데요. 지금 뭐 땅 모양 거의 비슷하죠? 실제로 가보면은 실측해보면 이 도면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지금 대략 작업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네, 이렇게 해서 뚝딱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뭐 이걸 이제 이용해서 OK 되면은 견적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입찰이 됐는데 이 설계사무소의 설계 실수를 통한 어떤 수량 누락이라던가 단가
산출서가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